키가 160 이상이어야 되고 나이가 17살에서 23살 사이 사람들만 돼요. 난 남자 몇 올렸어 하는 여자애들이 거기 싹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.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를 못 기르게 하거든요. 머리 이만큼 기른 애들이 속눈썹 붙이고 나팔바지 무슨 일자바지 뺑떼바지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옷을 다 입고 근데 거기 왔던 애들이 거의 한 600명 되는 것 같아요. 600명. 그냥 남조선 남자처럼 생겼다가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. 그게 북한 남자들의 최고의 칭찬이거든요.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엄청 그 동경의 대상이 됐었죠. 그 별에서 온 덕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여심을 제일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다 이 오빠들이에요. 안녕하십니까, 또 뵙습니다. 제가 써먹여주는 TV라고 있다고 하니까 제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 혹시 먹방 채널이냐고 숟가락 갖고 가야 되냐고. 일단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한국살이 9년차 장군놈보다 대한민국 남자를 더 사랑해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세대 간수혜라고 합니다. 평범한 여성에서 나라의 미녀로 해외 파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? 이 선발 과정이 원래는 이게 그때 이제 한창 북한에서 해외 나가는 그 붐이 일었을 때예요. 북한 식당 여정업원으로 나가야 되는 제일 1차적인 조건이 키가 160 이상이어야 되고 일단 외모적으로 그리고 그 나이가 17살에서 23살 사이 사람들만 돼요. 그러니까 23살 이상의 사람들은 못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랑 키 제한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안쪽에 들어가서 다 이제 그 심사를 보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있었던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군문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군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북한 식당 그 해외 나가는 애들을 제가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날라리들. 그래서 이제 쟤네랑은 그러니까 나랑은 차원이 다른 애들, 노눈물이 다른 애들이었어요. 이제 항상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고 어머니도 군인이셨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좌우명이 되게 투철했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군복을 입으셨다 보니까 이 군복 입고 장군님의 전사로 평생 사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혁명성, 당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리고 저희 집 이제 가훈이 수평수직 직각직선이었거든요. 저희 아버지가 건설부대 그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군인이신데 건설부대시다 보니까 총보다는 삽이랑 이 맞들이 들고 다니는 게 더 익숙하셨던 분 같아요.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저희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이 크기별로 꽂혀져 있냐, 색깔별로 꽂혀져 있냐, 그리고 이불이 직각으로 개져 있냐, 뭐 옷이 그래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,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세뇌가 좀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할 때도 보면 그 학교에서 간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11년제 의무교육 과정에 거의 11년을 다 반장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에 나도 이제 아버지,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전선동에 제일 일선에 서서 친구들아 우리 다 같이 장군님을 지키는 군대가 되자 이렇게 하고선 군대를 다 같이 나갔거든요. 나가서 우리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여자들은 이제 뭐 6년 7년 뭐 하는데 일단 저는 그 군계통에서 조금 좀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 그 난파간첩을 파견하는 북한의 이제 대남연락소라는 것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그 현역 군인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근무자로 한 2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보다 펜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. 그래서 그 펜글 덕분에 거기 이제 연락소 소장 밑에 서기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문건을, 그러니까 서류를 무조건 다 이렇게 펜으로 썼었어요. 북한은 그걸 하면서 한 2년쯤 되던 해에
갑자기 어느 날 저희 연락처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더라고요. 우리 연락처가 이게 이제 해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연락처는 해산이 잘 되는 것이에요. 왜냐면 되게 그 특수성 때문에 왜 해산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돌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그 당원이 아니었던 저희 청년동맹원들을 그냥 한순간에 바로 잘라버려요. 그래서 갑자기 직업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직이 된 거예요. 근데 북한은 무직자라고 하거든요. 대한민국 백수라고 하잖아요. 이 무직자가 3개월의 이 공백 기간이 있으면 해외를 못 나가요. 그런 또 조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잘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는 그 어릴 때 얼마나 그 상심이 큰지 내가 그 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슬쩍 저한테 너 혹시 요즘에 그 이제 그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너 혹시 나가보지 않을래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나 그때 진짜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꼈던 게 아버지는 항상 어릴 때 저희를 그렇게 교양을 하셨으면서 이제 제가 다 크니까 약간 내가 좀 여자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면서 슬쩍 이제 저한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날라리들의 속에 저보고 이렇게 뛰어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엔 아예 완전 거부를 해서 안 간다고 미쳤냐고 내가 거기 왜 날라리들이랑 같이 끼냐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진짜 뒤통수를 이렇게 팍 치면서 그 이제 덜 깼다고 깨지 못했다고 저거는 언제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보고 이렇게 뜨리라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뜨대요. 그래서 자꾸 뜨리라고 저 뜨리 저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둘이 붙어 앉아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저를 이제 세뇌를 시키는데 이게 마음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니까 마음은 그거였어요. 그래 가서 그냥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봐야 아빠 엄마 속이 풀리겠구나. 일단 그런 어느 나라를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오디션 같은 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오디션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이트에 올라오고 공고 모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소문에서 입소문을 거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. 북한은 엄마들 입소문에 의해서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일이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너 어느 나라 뭐 중국 나가지 않을래? 너 뭐 어디 나가지 않을래? 러시아 나가지 않을래?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콜이 들어왔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안 간다 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오디션 보라는데 어디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굉장히 그 오디션 같은 걸 본대요. 거기만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속을 일단 받았어요. 나 여기만 가서 떨어지면 나한테 다시는 해외 나가라는 얘기 하지 말기. 그랬더니 알았대요. 그래가지고 아빠보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디션장으로 이제 향하게 되거든요. 근데 저희 집에서 한 40분을 걸어가요. 걸어서. 차 타면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걸어 40분을 딱 갔는데 진짜 제 눈앞에 그 어느 산골짜기 이렇게 골목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그 골목에 제 눈앞에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런 현실이 쫙 펼쳐지는데 그 골목에 이렇게 커브를 딱 돌아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세상에 그 북한 그 평양시 저의 고향이 평양이다 보니까 이 평양에서 한다 하는 나 남자 몇 올렸어 하는 여자애들이 거기 싹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.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한 개 골목이 사람으로 꽉 찬 거예요. 거기 그 처녀애들만 온 게 아니라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벤츠까지 동원해가지고 벤츠에서 내리는데 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도 있어라고 할 정도로
북한에서 이렇게 머리를 못 기르게 하거든요. 근데 머리 말거랑지 기르고 나는 걔가 어떻게 그 평양시 바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이만큼 기른 애들이 나팔바지 무슨 일자바지 뺑떼바지 다 입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옷을 다 입고 속눈썹 붙이고 화장 아주 기끌나게 해제끼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 거기 왔던 애들이 거의 한 600명 되는 것 같아요. 600명.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야 이거 나는 이거 오늘 이게 승산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디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오디션에 이제 600명을 하루에 다 못 봐요. 그러니까 몇 명 보고 또 집에 갔다 내일 오고 또 집에 갔다 내일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 진짜 운 좋게 제가 이제 번호가 좀 앞으로 이제 매겨져가지고 제가 첫날에 들어갔어요. 첫날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진짜 이렇게 산 비탈에 이렇게 서 있는 학교인데 정말 크지도 않아요. 근데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2층에서 맨 끝방에 이만큼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여자애들 한 20명이 쫙 이렇게 들러앉아 있고 밴드가 올라가 있는 무대가 있고 뭐 피아노 있고 뭐 드럼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어떤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긴 어떤 남자분이 진짜 쌍꺼풀이 엄청 두껍게 진 남자분이 나를 아래로 탁 훑어보면서 너 전공 뭐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북한에서 한다는 그 드럼스인데 이게 드래머인데 이분이 이제 이 학교에 양성 지도원으로 와 있는 분이셨어요. 이분이 모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분이 다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 옆에는 학교 교장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세네 명인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여자애들 쫙 앉아있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심사석이고 여기 옆에 이렇게 들러 앉아있는 한 20명은 이 학교에서 원래부터 이제 터줏대감으로 이제 어디 뭐 해외 나간다고 그러니까 연습생 기간이 엄청 오래 된 애들이더라고요.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 되게 예뻤어요. 그래서 와 되게 예쁜 애들. 근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기가 딱 늘리는 게 이 분위기가 저를 너무 압도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또 곱게라도 말하면 자신감이라도 얻겠는데 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전공 뭐야?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노래했다고 하지 않고 성악했습니다.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성악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노래 할 거야?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노래 하겠습니다. 키가 뭐야? 그러니까 저성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저성이 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한 4소절인가 5소절인가를 했어요. 알았대요. 나가보래요. 그래서 오디션이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. 또 다음 사람 들어갔고 또 다음 사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엄마가 이제 야 오케이 됐네 그 물어봐가지고 제가 엄마 내가 여기서 합격 맞을 확률은 거의 0%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엄마 딸이 외국 나갈 일은 전혀 없어.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.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. 합격됐다고. 학교로 며칠부터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. 내가 될 줄 알았다.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. 학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전쟁판이거든요. 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조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. 뭐 베트남 다낭저, 뭐 중국 청도저, 해남도저, 무슨 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한 5개 반이 있어요. 근데 이 반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반이 뭐죠? 뭐 웬남저, 그리고 뭐 청도저, 뭐 해남도저 이게 다 반이에요. 한 개 반씩이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이게 덩어리가 커지니까 학교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전문 체계를 이제 갖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처음으로 아마 체육성 산하에 그 해외 일꾼 양성기지라고 해서 저희 학교가 제일 먼저 섰고 거기에 1기가 저희 졸업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기로 졸업하고 봉사급수, 그러니까 서빙의 급수가 있는데 6급부터 1급까지 있어요. 근데 1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국가수반들 연애할 때 이렇게 서빙해준 사람들이 1급이고 제가 이제 봉사급수 6급으로 맨 마지막 6급으로 졸업을 하고 해외 나갔다 오면 4급이 된대요. 그렇게 돼서 이제 그 6급으로 봉사 거기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
이게 여기서 장난 아닌 거예요. 기싸움이. 이게 어느 조에 속하는지가 먼저 이게 관심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딱 들어갔는데 그 무슨 뭐 웬남저 사장님이 나 제 마음에 들어. 너 우리 웬남저 들어와. 그러면 땡큐 해요. 근데 누구한테도 이제 선택을 당하지 못하면 그때는 얘는 공중에 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. 내가 나를 불러줄 때까지. 굉장히 불쌍하죠.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선택받기 위해서도 또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해야 돼요. 자기가 기량이든지 뭐든지 이게 다 이제 삼박자가 갖춰줘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있으니까 딱 보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학교 안에 꿈의 조가 있더라고요. 이 뭐 해남도 이런 5개 반 말고 정말 비밀리에 존재하는 그 꿈의 반이 있는데 그 꿈의 조가 바로 캄보디아조였어요. 그래서 나 처음에 캄보디아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캄보디아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이 캄보디아조는 반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 5개 반 중에 혹은 뭐 이 잔유생들 중에 그 캄보디아에 있는 총 지배인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이 학교 안에서 오디션을 본대요.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대요. 그러니까 그 선택된 사람 안에서 또 선택을 당해야지 그 캄보디아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이 학교를 그 총지배인이 세운 거예요. 그러니까 지분이 이 총지배인한테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지배인 한번 들어온다는 소식이 접해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조의 애들이 장난 아니게 몸 관리를 해요. 관리를. 나 처음에 들어가서 저는 해남도조에 속했었거든요. 해남도조에 속해서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노래 하나 가지고는 거기서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악기를 메워준 게 그 악기가 처음에 맨 악기가 베이스 기타였어요. 그래서 베이스 기타수로 저기 이제 해남도조의 밴드에 속혀가지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 3달쯤 됐는데 캄보디아 총지배인이 북한으로 온다는 거예요. 그 소식이 이제 딱 정해졌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 이딴 거 다 집어치고 아주 막 뭐 기량을 쌓는다, 무슨 몸 관리를 한다, 막 이게 난리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얘는 왜 이런, 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. 근데 이제 총지배인을 처음에 딱 만난 게 저는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 해남도 뭐 베트남저 무슨 저가 교대로 이제 교대해 가면서 이 아까 전에 그 밴드 있잖아요. 그 밴드를 야간을 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걸 줘요. 기회를.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나가서 이제 해외식당에 나가서 이제 악기를 달라야 되면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북한이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밤에 진짜 꼭두 새벽에 애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꼭두 새벽에 이제 전기가 조금 들어오거든요.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연습을 하라고 야간을 이제 세우거든요.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 야심한 한 새벽 2시, 3시에 저희 학교에 울리는 그 힘찬 그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또각또각 해서 전 무슨 소리지 했더니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풍채 좋은 여자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딱 들고 정말 만면에 환한 웃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애들이 옆에 있던 애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지배인 동지하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그게 캄보디아 총지배인이더라고요. 그때 알았죠. 아, 총지배인이 여자구나. 근데 도대체 저 여자분한테 왜 그렇게 뽑히고 싶어 할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일단 거기에 식당이 선지 10년이 넘었대요.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당이라고 하면 뭐를 깔고 가냐면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걸 깔고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망해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처음으로 놓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 지배인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북한의 남자 지배인들이 데리고 나간 그 식당들에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. 여자들이 이제 뭐 인권 유린을 당하거나, 그리고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으로 뭔가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안전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, 그래서 여자 지배인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이 지배인 자체가 또 파워도 있고 북한에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
북한에 이제 거의 돈을 그냥 주물러 넣는 뭐 약간 그런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는 그거 두 번째 이유고, 세 번째 이유는 그 식당에 오는 손님층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,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99.99%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궁금하잖아요.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남자들은요, 중국 남자, 무슨 저기 러시아 남자, 미국 남자, 일본 남자 아니에요. 우리랑 말 통하는 대한민국 남자들. 왜냐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다 본 세대거든요.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준화가 다 높아졌어요.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그냥 남조선 남자처럼 생겼다가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. 남조선 남자처럼 생겼다가 그게 북한 남자들의 최고의 칭찬이거든요. 남아들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면,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엄청 그 동경의 대상이 됐었죠. 거기에 일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별에서 온 덕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그리고 이제 F4 오빠들, 예, 그리고 이제 뭐 유시진 대이님, 뭐 별의별 오빠들 엄청 많죠. 이게 북한의 그 여심을 제일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다 이 오빠들이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메리트가 확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되게 나가고 싶어 한대요.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인가 이제 지배인이, 그 여자 지배인이 딱 오더니 애들을 싹 다 모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보겠다고. 근데 그 양성지더원, 아까 그 눈 동그란 그 양성지더원이 한다는 얘기가 더 웃긴데, 저희가 이제 대기하는 엄청 큰 이런 대기실 같은 게 있어요. 회의실 같은 게. 근데 그날 수업도 안 했어요. 수업도 안 하고 애들을 그 회의실에 딱 몰아넣더니 한 몇 분 있다 딱 문 탁 열고 한다는 얘기가, 알지 오늘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, 알지 오늘? 그러니까 다들 잘 하고 있어?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. 뭘 안다는 거지?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와서 800명 정도 오디션을 봤는데 60명 정도가 합격이 돼요. 그래서 이 60명 정도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글아글 했죠. 그 60명을 이제 이 총지배인이 또 보는 거예요. 또 보는데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6개 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총지배인 앞에서 뭐 이제 특기도 보여주고 뭐 이제 물어보는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, 제가 맨 마지막 조였어요. 맨 마지막 조에 첫 번째였는데, 거기에 이제 제가 저를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가 잔류생이었거든요. 어디도 속하지 않은. 근데 자기는 차라리 그 잔류생인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, 혹은 어디에 소속됐다가 그거 눈치 보면서 저 총지배인한테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, 자기는 목표는 오직 총지배인이에요. 그러면서 그날 노래를 한 친구인데 자기 무조건 합격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막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고선 걔가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야, 너 합격 무조건 돼야 돼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, 왜냐면 나는 해남도조에 속했으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, 정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게, 그 60명 중에 딱 저 하나만 합격이 된 그날,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밑도 끝도 없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듣보잡이 들어왔는데, 얘가 합격이 됐다는 게 원래 있던 저기 기센 언니들이랑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온 애들이랑 이 눈빛이, 저를 보는 눈빛이 진짜 무슨 비수가 날아와서 꽂히는 마냥.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완전 소프트라이트를 빡 하고 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조가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,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북한이 이제 신분사회다 보니까 약간 신분이 한 등급 올라간 느낌, 애들 속에서. 그 다음부터 무슨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캄보디아저에 있는 애를 찾으라 그래요. 걔를 데리고 내려오라 그러고, 어디에 누구 가가지고 뭐 무슨 체육성상한테 뭐 꽃다발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걔 데리고 나오라 그러고.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그 학교 교장인데, 이 교장이랑 총지배인이 부부 사이거든요. 근데 이 교장이 어느 행사를 데리고 갈 때마다 자꾸 저를 데리고 가요. 왜냐면 이게 간판이라 이거예요, 자기네 쪽에는.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식당 나가는 애들 속에서는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쟤 뭐지? 막 이러면서 막 미움에 질투에. 그래서 내가 막 응원했던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.
아니, 나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되게 사이가 소목소목해졌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나갔거든요. 학교를 아예 못 다니고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라는 조에 이제 속하게 돼요. 캄보디아라는 그 조에 속해가지고 한 2년 반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졸업하기 6개월 전에 뭐가 내려오면 간부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. 간부 사업이 내려오는데 이 간부 사업이 뭐냐면 나의 토대가 어떤 집안인가를 다 파헤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간 인사과 같은 사람인데 잽이 안 되는 게 사돈의 팔촌의 개벽다굴까지 다 파요. 다 파요. 혹시라도 여기에 불순분자가 속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쪽, 그러니까 남자 쪽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남자 쪽 봐가지고 여기에 뭔가 행불자, 행방불명자나 아니면 뭐 어디를 월남했다거나 아니면 친일파였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국군 포로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다 가려내요. 거기까지 봤는데 토대 걸려서 못 나간 애들이 한 30% 되거든요.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갔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비밀스러운 기간에 있어도 못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학벌이 너무 좋아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못 나가고 이게 다 이게 커트 돼가지고 마지막에 피라미드처럼 살아남는 애들이 정말 몇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게 해외 식당이에요. 거기에 나갈 때까지도 뭐를 하냐면 사상교육을 엄청 하는 거예요. 나가면 우리 특히 여자들이니까 나가면 남조선의 미남들이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면서 너희한테 좋아합니다, 사랑합니다, 안 넘어갈 자신 있냐 이런 사상 검토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공포스럽게 이렇게 막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인식을 심어주고 내보내거든요.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중앙당이라고 하죠. 당중앙위원회 그 8호 총사에 들어가가지고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도장 딱 이렇게 꽝 찍어줘요. 찍어주고 그거 임명장을 받고 저희가 어떤 맹세를 하냐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 내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맹세를 하고 나가거든요. 그게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간부 사업을 하면서 내 집에 이런 토대가 있습니다.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서 살아요. 우리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. 뭐 이거를 이 인사과장이 가야 되잖아요. 이 가야 되는 기름값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가 북한 식당 나가겠으면 해외 나가겠으면 이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를 다 깔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간부 지도원 인사과 그 인사과장한테 갔다가 뭘 이제 뇌물로 바쳐야 되고 이게 엄청난 거기 전쟁터거든요. 그래서 선발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벌 수 있는 우리 북한 식당 여정어분들 그분들 진짜 그 북한에서 진짜 전쟁 같은 일을 다 겪고 살아남아서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. 예, 그래서 해외 선발 과정이 그냥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그냥 해외 나가서 북한 아가씨 거기 있더라. 뭐 토대가 좋은가 봐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토대가 좋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3대가 덕을 쌓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가게 된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고뇌하고 나가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 눈앞에 있는 그 북한 식당 여정원분들인 거예요. you